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이 어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나 싶더니만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켜서죠. 10% 가까이 윗꼬리를 발생시켜 놓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그런 상황에서 1시 15분경에 공시사항 도 한 가지 나왔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어떤 내용이 이슈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대우건설 한국서부발전과 2096억 원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의 공시사항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계약 내용은 공주 천연가스 발전소 주기기 및 부속 설비 구매 공급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매출액 대비 한 2.6% 정도의 규모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좋은 내용의 이슈면서 우리가 일단 이것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우건설 최근에 꺾어서 한번 골프하게 한 다음에 올라온 이후로 지금 상승 파동 자체도 다 보여주지 않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우건설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면서 왜 원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가능한지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대우건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진입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앞전처럼 미친 듯이 상승을 한번 보여줘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거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어제 대우건설 거의 댓글이 안 달린 상태에서 끝났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댓글 작성해 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면서 이 대우건설이 올라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의 굉장히 큰 이슈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 부분의 내용의 이슈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K원전 발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 K원전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경쟁자에서, 그러니까 견제자에서 동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분 인수하는 부분을 실무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이번에도 또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식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산업부 입장을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전부터 영상에서 분명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를 들면 뭐 M&A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M&A에 대해서 딱 들었을 때 그 회사 관계자가 예 맞습니다 하는 경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산업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게 괴념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이슈 계속적으로 불거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수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하는 와중에서 원전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즉 재료의 연속성이 지금 우리가 담보될 수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한전 고위 관계자 미국 측과 지분 인수 협의 중이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카더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 상태이지만은 설왕설래하는 와중에서 계속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바로 이 산업부 입장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웨스팅하우스가 견제자에서 이제 동반자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출길 확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과거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환수원과의 그 악연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께 꼭 체크를 해봐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멀쩡히 잘 올라가다가 박스권을 유지해주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발생했었던 그때에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와 전 정부 한수원 쪽에서 불공정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즉 노예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있었고, 자,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 포인트에서 왜 노예 계약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로열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P1000 노영로에 대해서 로열티를 너무 과도하게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바로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있었고, 자,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양분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영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전 세계를 놓고 시장을 양분한 다음에 웨스팅하우스는 이쪽에서 영업, 그러면서 한수원은 이쪽에서 영업, 이런 식으로 시장을 양분해 놨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그 파이가 훨씬 더 알토란 같은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한수원은 이렇기 때문에 노예 계약을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만큼, 그러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만큼 이번에 만약에 정말로 이 웨스팅하우스를 품을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원전주들 정말로 주가가 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빠진 네덜란드 원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EDF 그러면서 이 웨스팅하우스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한국이 빠지게 됐었던 그 이유 자체도 혹시 이 웨스팅하우스랑 시장을 양분한 것 때문에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단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면서, 바로 이 EDF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프랑스 쪽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프랑스 EDF 굉장히 잘 만드는 곳이지만은 앞전에 우리나라한테 졌었던 적이 체코에서 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를 인수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땐,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가 같이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수가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여러분들 이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캐나다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미국 정부, 한국 정부가 정말로 동시에 이렇게 같이 지분 인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영업하는 곳을 같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재자에서 동반자로 전환될 때는 수출길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의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이라고 얘기하면서 K원전의 기회일까 위기일까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8월 3일 날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8월 3일까지만 해도 기회일까 위기일까였는데, 만약에 인수가 된 이후로 상장이 된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 기회 쪽에 훨씬 더 비중이 실리겠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 SEC에 비공개 IPO를 신청을 했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슈 정말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산업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N자형 파형을 길어지면서 상승 N자형으로 이렇게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승 파동이 연출될 때 N자형 파형으로 올라와 주면서 상승 이제 파동이 3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1, 2파동이 진행됐고 이제 3파동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급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면서, 최근에 이 찔러놓고 뺐었던 매물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바로 이 구간대에서 저항에 맞닥뜨리고 있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전에 저항을 부딪혔었던 구간이자 그 구간이 돌파되고 나면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인데, 자, 그 구간을 윗꼬리를 발생시켜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상승 나올 수가 있는 자리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함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매도세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래 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 외국인들이 엑시트를 완벽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면서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엑시트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도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 내봐주던 바로 이 대우건설이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보유 비중이 퍽 하고 꺾였었던 구간이 분명해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분을 축소하고 나자 이렇게 대우건설이 빠졌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비중을 많이 늘려주다가 최근에는 살짝 비중을 덜어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시 한번 무서운 재료가 터져나오는 구간에서의 엄청난 거래대금에 숨겨서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폭탄을 쏟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 구간에서는 공매도 벽까지 설치하면서 그들의 차익 실현을 더 극대화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는 걸 지켜보면서 4월 28일 날에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점까지도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저기 보시다시피 4월 28일 날에 대우건설을 37,000원 부근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중간중간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매도 타점도 좀 드렸었지만은, 최근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1년선을 수복을 해줬었던 8월 4일 날에 이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리면서 8월 4일 날 매수 타점 대응 안내까지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8월 4일 날에 대우건설을 13,3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대우건설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우건설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광기의 구간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분명하게도 매도 수량을 갑자기 가져가면서 매도세를 미친 듯이 쏟아낼 때 그 거래량에 숨겨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엑시트를 하기 시작하는 지점, 그 지점을 여러분들께 예를 들면 뭐 25,000원 라운드 피겨 자리입니다, 아니면은 이전에 있었던 요 고점 28,000원 부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가격대를 짚어봐 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언제 팔면서 재료 소멸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갑자기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른 원전 종목들도 조정을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려올 수 있도록 할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두시는 분들께는 그 타점이 왔을 때 딱 문자로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앞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냥 좀 나중에 보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지고 나서 뒤늦게 올라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내두셔야지만이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인해서 무료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2,000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이 왔을 때 문자로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의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이 대우건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게 오픈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 관련해서 오픈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 대미 투자의 카드로 진짜로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보다는 아무래도 이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다 들었다가 하는 순간에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과거에 이 SM이라고 하는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쪽에 인수가 됐다, 아니다 뭐 네이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엄청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공개 매수에 대한 내용의 이슈도 터졌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또 CJ E&M 관련
관련한 내용의 이슈도 같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좀 찌라시가 돌았었고 이렇게 주가 상승하면서 카카오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바로 이 SME만큼 이쪽에서 인수한다 저쪽에서 인수한다 아니다 인수하는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계속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냄새를 풍기면서 올라가는 게 기본적으로 바로 이 M&A 관련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을 비롯한 원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내용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연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이제 막 연출되려고 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5일선이 중기이동 평균선인 60선 그러면서 11선까지도 다 뚫어봐준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11선이 좀 더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또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 골든 크로스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가 부근을 돌파한 다음에 거기가 저항선이었는데 이제 지지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급하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5일선 타고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다가 더 오히려 그 위에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 광기의 구간에서 여러분들 뒤늦게 그때 당시에 가서 따라붙으면서 매수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스리슬쩍 주워 간 다음에 뉴스가 터져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뉴스에는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뉴스 터져 나오기 이전부터 세론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누가 먼저 파느냐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 이 외국인들이랑 같이 여러분들께서 엑시트하실 수 있도록 7605-8354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